미쳤어요. 아, 미쳐. 엄청 비싸요. 어. 그 햄버거의 가격, 네. 햄버거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가격, 그 물가는 미쳤어요. 예, 거기 팁도 기본적으로 최소 15%. 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자부심 느끼는 코너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네. 오랜만에 미주를 한번 다녀오셨다고. 네, 미국. 네. 미국과 잠깐 캐나다에 네.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잖아요. 한 달 정도?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포들한테서 댓글로 계속 들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미쳤다. 네. 밖에 나가서 밥을 못 사 먹어요. 네. 너무 비싸요. 뭐 그런 얘기. 근데 뭐 1억 5천 받으면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이 서부 쪽 캘리포니아나 LA나 뭐 이런 쪽에서는 네. 한 3억 좀 받으면 중산층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조금 가장적이긴 하지만 뭐 네. 대충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 빅테크나 또는 그 근처에 다니는 분들은 뭐 연봉이 뭐 4, 50만 달러. 뭐 30에서 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억쯤 되는. 저게 사실이야.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다는데 몸으로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심하던가요? 미쳤어요. 아, 미쳐. 엄청 비싸요. 어. 뭐 피자 하나, 햄버거 네. 하나, 식사를 하나 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을 2006년도, 2007년 네. 그때 한번 다녀오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너무 많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체감하는 물가였어요. 네. 물론 이제 환율의 차이도 꽤 컸죠. 그때는 아마 한 800원대, 900원대, 예. 네. 뭐 그 정도. 네네. 그때 쌌죠.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니까 예. 조선 경기 좋고 이렇게 잘 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여서 예.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환율 탓이 일단은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가격 자체, 그 상품의 가격 자체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어떤 나라를 가면 주의 깊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물가를. 네. 물가를 보는데 무슨 물가를 보냐 하면 1번 슈퍼마켓에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의 가격. 네. 예. 2번 햄버거 가격. 네. 예. 꼭 햄버거가 아니더라도 그죠? 네,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을 때 가격과 그거를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서 만드는 가격. 네. 그 두 차이. 세 번째 그 물가가 집값이죠. 집값. 예. 부동산의 가격. 네. 그 세 가지 가격만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대충 이 나라가 강해지고 있구나. 네. 힘들겠구나 국민들이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고 앞으로 좀 미래가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네네.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데 일단 햄버거의 가격, 네. 햄버거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가격, 그 물가는 미쳤어요. 예, 거기 팁도 기본적으로 최소 15%. 네. 그래서 뭐 바깥 햄버거인데 팁을 내요? 햄버거는 햄버거도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고요. 스타벅스도 기본적으로 카드 계산할 때 떠요? 조금 주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5개 주를 네. 다녔는데 주마다 조금 다른데 뭐 동부나 이런 데 가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떠요. 최소 15%에서 스타벅스에서?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 물가는 그 팁 포함해서 이제 상당히 미쳤다. 그런데 슈퍼마켓에 가니까 여전히 네. 싸다. 예. 환율이 지금 이 환율이라도 하더라도 고기 가격, 빵 가격, 뭐 우리 과자 가격,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보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기는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올랐지만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미국 가면 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우리 소득 가지고 가면. 네, 팁 쓸 때마다 막 계산할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 다음에 재료가 식당에서 재료의 품질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따질 때
그 과거에는 그 미국에서 식사를 하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꽤 맛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면 네. 요즘은 이번에는 그동안 한국이 발전해서 그런지 그 가성비로 봤을 때 미국은 그렇게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식당에서. 예.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가 뭐냐? 네. 슈퍼마켓 가격과 그 재료의 가격과 음. 상품의 가격의 차이가 뭐냐? 라면 그 차이를 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일단 음. 노동비가 있고 두 번째 임대료. 네. 임대료가 그 차이를 만드는데 네.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럼 네. 이게 이 차이가 노동비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집값을 좀 보는 거죠. 네. 네, 집값을 보는 거고 이번에 거기 가서 이제 유학생들하고 또 예. 얘기할 기회가 있고 음. 그 유학생들 덴버에서 네네. 만난 유학생 얘기를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데 최저임금이 덴버에서 $20. 20달러. 네.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일해도. 뭐 스타벅스 그 같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정해져 있는 게 그러면 뭐 조금 18.9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22달러 받는 경우도 있다는 근데 얘기예요. 그 최저임금으로는 사람들을 못 구한대요. 미국이 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보통 20달러에서 20 몇 달러 최저임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죠. 네, 네. 그 3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햄버거를 사 먹을 때는 햄버거 가격이 높으니까 네. 조금 뭐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겠다, 조금 소비를 다른데 하고 싶다 할 때는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학생은 그렇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네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 생각을 좀 여기에서 잡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예. 미국은 아직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얘기는 즉슨 네. 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그게 기준이라면 한국은 돈을 벌어서 집을 못 사는 나라고 네. 미국은 아무리 물가 비싸도 내가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 대비 집값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그 학생이 전공이 뭐 경제 뭐 이런 쪽도 아니고 네. 어떤 뭐 TV 드라마 뭐 네. 이런 쪽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집값은 소득 대비 네. 여전히 그렇게 크게 높은 나라는 아니다. 네. 그게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그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쪽에 갔을 때 뉴저지, 뉴욕 시티 바로 옆쪽에 뉴저지 그쪽에 사는 두 집을 방문했어요. 네네. 그래서 2박 3박씩 제가 네. 기생하고 왔는데 네네. 예, 거기 가서 뭐 와인도 마시고 밥도 먹고 네. 뭐 그렇게 왔는데 어떤 한 집은 화장실이 7개. 에? 수영장도 2개 좀 있을 것 같은데. 수영장은 없더라고요. 수영장은 없었는데 1에이커짜리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 동네가 1에이커 동네래요. 그러면 1에이커는 한 1000평이 좀 넘나 뭐 가정집 뭐 하나에 그 정도는, 1000평? 예.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 놓았으니 화장실 7개에 거실이 한 3개인가 하여튼 거기 잘못하면 길을 잃어가지고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뭐, 나무방 문 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던데 그 집의 가격을 물었을 때 많이 올랐대요. 네.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을 듣는 순간 그 정도는 사겠는데 네.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에 일반적인 아파트가. 국민주택의 가격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나. 소위 말하는 100만 불 내외. 100만 불 조금 더 했어요. 네. 100만 불보다는 높았어요. 그래야 되겠죠. 높았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서울에서 조금 괜찮은 동네에 네네. 그 정도 가격이었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집은 포터리 쪽이라고 시티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네. 또 그쪽이 좀 비싼 쪽 동네였는데 거기는 뭐 화장실이 4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도 거기
아침에 뭐 사슴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집안에? 예. 집 그 마을 정원에. 아니,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니고. 예. 근데 하여튼 그 부럽더라고요. 네. 그런 환경에서 네. 일하고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와, 내가 여기 살면 정말 한 방은 완전 오디오 시스템으로 꾸미고 한 방은 막 장난감 네. 꾸미고 막 네. 그러고 싶은 네. 꿀떡 같은데 네. 부러운데 그 집도 여전히 그 가격은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거는 100만 불 예. 이하겠네 그러면. 아니요, 100만 불 이상이에요. 다 100만 불 100만 불 넘어요? 이상. 왜냐면 네. 그 정도 저택은 그 미국에서도 네. 상당히 인정받는 정도의 수준의 네. 동네와 그러니까 좋은 학군에 네. 한국 사람이 그런 좀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좋은 학군에 네.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이니까 예.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특히 미국의 소득은 우리나라 평균 소득과 미국의 평균 소득을 느낌으로는 네. 2배 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 2배 넘는데 그런 연봉 수준에 비해서 집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나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서울 중심에 있는 집과 비교를 해보면 몇 배가 큰 거잖아요. 몇 배가. 보통 화장실이 2개니까 화장실 7개면 3배 큰 거네. 최소 3배. 근데 땅까지 치면은 뭐 땅까지 몇 보여야니까. 배가 큰 거죠. 뭐 그러면은 야, 씨 네. 서울 중앙하고 비교하면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뭐 뉴욕 저기하고 비교해야지 어디 맨하튼하고 비교해야지 서울을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집이고 엄청난 대저택인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인데 그들의 연봉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2배 이상이고 예. 예, 소득이 높죠. 그거를 보면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강해졌다. 부강해졌다. 예. 강해졌다. 예. 제 느낌은 제가 2006년도에는 이거 미국의 그 햄버거 가격과 햄버거는 싸게 느껴졌고 슈퍼 물가에 비해서 그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서민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네. 증명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뭐 미국 가면 뭐 거리에 이상한 사람들 뭐 좀비 같은 사람 얘기하지만은 그런 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미국은 그런 사회 시스템은 네. 그런 문제는 계속 안고 있었던 거고 네. 뭐 총기라든지 네. 드러그의 문제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요즘 뭐 많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느낌으로 과거 2006년도에 갔을 때 느낌은 중산층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연봉이 2배인데 집값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바뀐 거네. 20년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동안 하여튼 변화가 이렇게 했었는데 네. 느낌이 중산층이 강해졌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연봉들이 그렇게 높고 그 다음에 중산층보다 좀 낮은 쪽 어떻게 보면 계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네네. 예, 좀 저소득층 네네. 저소득층의 소득도 많이 올라갔죠. 예. 왜? 팁 받잖아. 그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시간당 3만 원에다가 팁까지 받으니까 예.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소득층에서도 네. 그렇다는 말을 하여튼 소득 최근에 그 앨런이 여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 그 앨런이 저는 집중적으로 그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하고 그런 경제를 많이 주장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케인즈주의자죠. 네네. 케인즈주의자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났지만은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물가는 오르는데 그거를 임금을 같이 올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서민들과 중산층은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누가 부담이 있다? 나 같은 사람. 미국에 가보니까 네네. 네, 한국에서 소득 가진 사람. 예.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만은 네. 실제 그 안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다. 네. 어떻게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좌지우지된다. 네네.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네. 결국 소비할 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와 네. 그렇지 못한 나라와의 차이가 계속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30년 그래프를 쫙 보면요. 최근까지는 네. 그 임금의 상승세. 30년 전에는 우리가 소득이 너무 낮았잖아요. 네네. 그 소득 증가율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꽤 빠른 속도로 올랐어요. 한국도. 네. 그 다음이 유럽이에요. 어. 유럽이 소득 네. 상승세가 있었고, 그 임금 상승세가 있었고, 일본은 그냥 뭐 옆을 기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그래프.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소득은 좀 줄어든 모습을 네. 좀 보이고 달러 환산으로 있고, 치면 그렇게 거의 해야 줄어들었죠? 되니까,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본 게 그러면 이 나라의 이 소득을 이렇게 증가시킨 네. 그리고 그 소득이 이런 국민들한테 이전돼서 이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그 연봉을 받고 그 팁을 받으면서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요인들을 봤을 때 저는 중상층 같은 경우는 네. 자본시장이에요. 네네.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들, 자본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돈들이 중상층들은 뭐가 있어요? 401k가 있잖아요. 네네. 그 연금 같은 게 전부 주식으로 돼 있고 주식 투자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 주가가 상승하고 네. 기업들이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한 그 이익을 이전받아서 자기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중상층을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중상층의 소득을 커버시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그리고 그 팁 네. 문화 네. 그러니까 팁 문화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하고 무슨 살기 싫어 막 이런 느낌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유효소를 계속 돌리는 엄청난 경제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봐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나는 싫지만 네네네. 그런 문화가 왜냐하면 팁을 주는 사람은 고소득자 쪽이고 네. 뭐다 그렇지만 않지만은 그쪽 또 고소득자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데 네. 그걸 보통 나라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고소득자들한테 많이 받아서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효 수요를 높인다면 여기는 그런 거 말고도 네. 팀 문화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플레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서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는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나쁜 거죠. 자산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그 같은데. 인플레가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인플레라면 네. 서민들은 완전 쥐약이죠. 예. 엄청난 그 악몽이죠. 예. 그러니까 네. 이번에 미국에 보시면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는 나쁜 인플레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견딜 수 있는 인플레고 충분히 경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다. 저는 요즘 그냥 왜 외국인들이 동남아에서 한국어 시험 볼 때 100만 명 동시 지원. 그래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막 열기가 막 엄청나고 한국에 어떻게 된지 오려고 하고 그럼 왜 저러지? 한국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나 했는데 냉정하게 돈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5년만 바짝 고생하면 자기 집 자기 나라에 가면 이제 완전 떵떵거리고 사는 진짜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최저임금 집값에 비하면 좀 더 올라야 가야 돼요. 미국을 표본을 삼았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예전부터 제가 이탈리아하고 스위스를 비교를 하면서 네네. 유럽 갔다 오고 나서는 그랬잖아요. 슈퍼마켓 물가는 똑같은데 네. 햄버거 가격은 스위스가 훨씬 높아. 네. 우리가 보기에는 와 햄버거 값 비싼 이 스위스 이거 어떻게 살지?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햄버거 가게의 점원의 최저임금이 이탈리아의 2배에서 3배야. 네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는 거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일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의 경우는 임금을 받아서 네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적절한 햄버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적절한 햄버거죠. 네네네. 햄버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싼 그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 한 30년을 보면 중간에 괜찮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소득 주도가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있지만은 네.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네. 그게 그런데 IMF 이전과 이후에 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IMF 이전에는 그 전보다 뭐 87년 뭐 이렇게 네. 이때를 보면 상당히 연봉이나 이런 수준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수준이 2000년도 들어가면서 대기업 금융권 네. 이런 쪽에 연봉이 좀 많이 그렇게 올라갔다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은 뭐 이거를 이제 부동산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한국의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거를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처럼 물론 이제 대출을 줄이면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겠죠. 너무 비싸니까 조금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 보여요. 한 10% 20%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진짜 집 없는 사람들 서름을 고친다고 바짝 조여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집값 한 35% 빠졌다, 40% 빠졌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사회 붕괴 스토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려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사실 디플레이션을 안 일으키고 이 현재 그 집값이 너무 높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월급을 올려줘가지고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 뭐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나라들이 미래가 밝은 거고요. 네. 이렇게 다녀보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힘들어지겠는데, 그때 2006년도 미국에 이 나라 좀 힘들어지겠는데 하고 나서 바로 금융위기가 났거든요. 네네. 금융위기 직전에 집값과 그 미국 그 중산층들 소득 차이가 너무 났었어요. 네. 그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미국 힘들겠는데 하는데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큰일 났는데. 중산층하고 근데 집값 차이가 이게 크잖아. 네. 그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2010년대에 유럽에 여행을 다녀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격을 체크하고 다니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집값 미쳤었어요. 그때 진짜 난리 났었죠. 난리 났어. 이 나라 돈은 잘 그렇게 독일처럼 다 잘 못 버는 것 같은데 독일, 프랑스처럼 집값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이 나라들 또 힘들겠구나. 아니야 다를까, 네. 아니야 다를까 그 바로 피그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그 척도로 네. 그거를 체크를 많이 하는 거고. 영국 보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좀 힘들다 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국 뭐 소득은 좀 있지만은 집값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또 힘들겠구나. 네. 아니야 다를까. 영국도 지금 별로 그렇게 미국하고 상황이 다른가요? 네. 상황이 많이 안 가봤어. 저는 안 가봤는데 물가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물가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러면 미래 잠재적인 성장이나 이런 게 아마 타격을 많이 입고 있을 거예요. 입고 있고 지금 현재 자체 뭐 성장 저는 뭐 그런 거를 데이터를 안 봤지만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 현장으로 직접 가지고 와서 1번이 임금을 올리면 위기 탈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최근에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그 안으로 든 집값도 상가, 빌딩, 집 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게 올라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은 못 올리는데 이렇게 재화값만 올라가면 일본은 또다시 더 힘들어지죠. 또다시 굉장히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도쿄만의 문제니까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퍼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예, 만약에 예. 퍼진다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을
네. 맞게 되는 거고요. 일본은 그런데 그 주가도 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좋고 밸류업 네, 네. 때문에 그 자본시장에 근데 자본시장에 돈이 지금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기업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전돼야 되는 것도 네네. 중요한데 예. 뭐 그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